그것은 아베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아베가 일본 국민들에게 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에는 45조 원의 피해가 가는가 반면 일본은 1,700억 정도의 피해밖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270배 유리하다는 발표였습니다. 당시 일부에선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한 달 만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피해액이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온 것입니다. 한국이 270배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말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안 주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수출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없이도 대체 수급할 곳을 찾았고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데 대일 수출은 6.2% 줄었지만 대일 수입은 8.2%나 줄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가까이 줄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1% 떨어지고 일자리는 9만 6천 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저성장 국가에서는 최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0.1%는 엄청나게 큰 수치였습니다. 비례로 보면 최대 15% 정도까지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음이 드러났고 안보적으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예상과 다른 조치들이 벌어졌으며 국제적으로도 불리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갈등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아베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일본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아베는 국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려 하고 우익 성향의 인사들로 개각하며 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베가 트럼프와 맺은 밀약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사는 지난 5월부터 미국 국채를 집중 매입했고 아베는 중국 대신 미국의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아베의 일방적인 퍼주기는 일본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이 270배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던 아베의 거짓말. 그 거짓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 도발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일본 관광지역의 주민들의 분노는 끓다 못해 목까지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술멍이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일단은 이것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대한국 수출 수출 규제 품목이 교역량 크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멈출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출 심사 강화 조치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수출 면제 품목이었다가 앞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 수출 금지에 맞먹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이게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으로 얘는 된다, 얘는 안 된다 판단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사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업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단 허가를 지금 신청해야 3개월, 그러니까 90일 정도 심사 절차까지 걸리는데 지금 신청해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끝나기 전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기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발단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징용배상 판결이 난 것에 대한 이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서는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승인 안 내주면 수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5천억 수준의 김 교수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5천억밖에 안 되는 아주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것 때문에 몇십조, 몇백조의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이 반도체 부분에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거 의존하는 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91.9%, 에칭가스는 한 44%,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브라폴리미드는 한 94% 정도를 세계 소재가 이 세계 소재를 거의 다 일본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에칭가스만 빼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면 이 정말 얼마 안 되는 5천억 정도의 이 수입을 못해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산업이 개점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의 금수 조치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게 사실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을 일본이 움켜쥐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비단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잘하면 일본도 돈을 번다. 이런 논리를 좀 펼쳐주셨는데 이렇게 수출이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 소재 기업들도 실적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갑자기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을 금지한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는 굉장히 놀랐다 그러고요. 우리나라의 일본이 지금 세계 품목을 집은 것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거 세 가지 품목이 90%, 80% 이렇게 90% 정도 차지하는
하는 것을 골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당연히 일본 기업도 부품 소재, 기초 소재 위주로 한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부품 소재를 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3%가 중국인데 우리나라에 수출한 반도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이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일본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일본에서부터 부품 반도체 재료를 못 받아서 수출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거든요. 우리나라가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타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김 교수님 자유무역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한국의 탈일본이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분명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사카 회의에서 아베가 자유무역, 공정무역,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이제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7월 21일 날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예. 일본은 아베도 원래 이제 굉장히 강경화 또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은 가장 큰 목표가 당선입니다. 당선되지 못하면 자기의 정책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당선을 목표로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에 영향이 있고 또 미국과 중국 전 세계에 영향을 좀 주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당선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월 21일이니까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자기 당선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금수 조치를 내렸고 일단 본인들은 WTO에 제소를 당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있다. 예. 일본은 지금 현재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10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이 100가지 중에서 딱 3가지를 이번에 실행했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이나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는 시급하게 정부와 외교부와 또 산자부 총동원을 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또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니까 빨리 좀 해결하자. 정부는 이때까지 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그 수출 제한 조치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WTO 제소 방침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잠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오 교수님, 방금 우리나라 정부도 좀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방금 화면을 통해 좀 보셨는데 일단 일본은 WTO 규칙에 맞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뭐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WTO에선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의 수출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적인 금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혹은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들은 아니고 이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27개 나라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금수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첩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상 WTO에 제소를 하면 분명히 일본이 안 좋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G20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조치가 있는 거여서 니네는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안 좋습니다만 그 제소까지 가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적으로는 풀어야죠.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일본 강소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한국은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대응은 이렇게 앞에서 하되 실질적으로는 좀 외교적인 협상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꼭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고 WTO 제소 가서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서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드시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두 분께서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무역 분쟁 해결 측면에선 WTO 제소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벌어질 업계 피해 상황을 또 고려한다면 마땅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방금 오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저는 이제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도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분쟁을 벌였었어요. 당시에 이제 2010년도니까 한 9년 전인데요. 당시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니까 중국의 가장 전 세계 카드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니 일본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히토류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정말 놀라서 항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이제 이번 기회로 히토류를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다변화해가지고 수입을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같이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 재료를 90% 의존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지금 한국도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반도체 재료를 다변화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국산 반도체 장비도 국산화한다든지 또 국내 개발을 해야 되겠고 당시에 센카쿠 열도의 그 분쟁이 있거나 중국과 일본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했던 방법이 지금 과거의 역사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후속 세대, 미래 세대에 맡기겠다 이렇게 미래에 미뤘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강제징용 배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가 이게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예. 한국 정부라든지 또 포스코라든지 그 당시에 1965년도 한일 협상으로 그 혜택을 본 기업들이 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하고 네. 이 문제를 일본 기업이라든지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후속 세대에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 같은 질문인데 뭐 여기서 나온 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수입선을 이 다변화하는 문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대체선을 찾을 수 있는지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저 에칭가스 같은 거 응하지 않을 경우에 네. 대비하여서 상당히 많은 보복 조치를 검토해왔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벌써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이죠.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벌써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일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더 큰 보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 내, 특히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조금 일본 언론의 반응이 상당히 아베 총리에게 비판적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본 전체의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일본 정부는 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7월 말에 참여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언론 보도를 인해서 오히려 아베 정권의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쪽에 대한 조치가 먼저 WTO에 네. 제소한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WTO에 제소해도 결론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년, 3년 네.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도 그것은 효과적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네. 반도체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수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가장 크게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그렇죠. 그리고 중국입니다. 예. 그러한 나라들이 이번에 일본의 보복 조치로 간접적으로이지만 상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중국, 미국하고 위농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일본이 더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해서 미국과 중국에 그렇죠. 팔기 많이 때문에, 이쪽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다 연관이 있죠. 많은 나라에 네.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네. 세계적인 영향이 여파는 크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역으로 계속 입으로 말했던 네. 이번에 G20에서도 자유무역 강조했었죠. 그것이 아베 총리인데 자유무역을 완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앞으로 세계적인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맞네,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반대로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어쨌든 공급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소재 네, 네.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처인데 이게 끊기게 될 경우 일본 내 기업들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예, 않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일본 내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를 수출하는 대상 국가, 이게 최대의 대상 국가 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를 일본 기업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보게 됩니다.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조치로 인해서 지금 일본의 또 요미르 신문이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이 조달조 그래서 반도체의 부품의 조달조를 다른 데에 완전히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조달을 받게 되는 일본은 세계 지금 부품에 대해서 90%의 셰어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나머지 10%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국이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조달조를 옮기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이제 그러한 재료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의 요미르 신문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는 일본의 영향하에서 한국이 산업적으로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일본에 있어서 완전히 부메랑이 부메랑이 수 있다. 될 것이 아닐까. 이게 보수 언론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을 응원하고 있는 보수 언론 자체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만만치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보수 언론도 아베 총리, 아베 정권을 지지를 해왔었는데 네. 그 언론들마저 이제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리는 상황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요 예. 하나예요. 이거는 좀 비열하다. 비열하다. 예, 왜냐하면 외교적인 루트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왜 갑자기 어떤 사전에 이럴 경우는요, 몇 달 동안에 예고 조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없이 할까 말까 아직 모르겠다는 해가지고 했어요.
이거는 그 진지만 공격, 기습 공격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일본 내 언론마저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것을 올바른 보수 언론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이 참의원 선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네.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종류의 좀 추가적인 제재가 가능할지 그걸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일본은 100가지 준비했다고 100가지.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부분은 네. 또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하나는 그 한국인에 대한 비자, 지금 비자. 그 90일 여행 비자겠네요. 여행 비자죠. 네. 이것이 사실 프리잖아요. 네, 90일간 그냥 비자 네. 없이 가잖아요. 자유롭게 갔다 예, 오셔야지. 이것을 완전히 규제해가지고 여행 비자도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본 자국 내 관광 산업에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금은 하는 말이지만 네네. 그래도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예, 아베 정권은 한국을 대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믿는 정권이거든요. 네. 현재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 오빵했어요. 예,